메모하세요. 신형 소나타에서만큼은 스포츠 모드로 달려야 몸과 마음이 컴포트해진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샤니궁이에요. 제가 한 달 정도 타고 다닌 소나타 주행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한 달 타니까 그냥 2박 3일 정도 타고 다녔으면 못 느꼈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신형 소나타는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이고요. 마력은 160마력입니다. 토크는 20이에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서 주행 질감이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함께 느껴보실까요? 그럼 소나타 주행 속으로 뾰로롱! 주행을 하기 전에 먼저 구독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신형 소나타가 스포츠 모드가 없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모드가 다른 차의 컴포트 모드 느낌이고요. 이 차의 컴포트 모드가 다른 차의 에코 모드. 이 차의 에코 모드는 리얼 짱짱 에코 그 자체인 모드죠. 그래서 차를 컴포트 모드에 놓고 리뷰를 하게 되면 엔진 출력하고 변속 타이밍만 계속 안 좋게 얘기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1.6 터보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롱텀 리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직접 타보고 느낀 바를 전해드리는 얘기라서 더더욱 스포츠 모드로만 리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 실생활에서 이 차의 컴포트 모드로는 거의 주행을 안 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쓰지도 않는 주행 모드를 리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그러면 반쪽짜리 리뷰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컴포트 모드로만 가속감하고 변속감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말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좀 드라이빙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포트 모드일 때 가속감하고 변속 느낌 가지고 1시간 내내 불평불만 늘어놓을 수 있거든요. 먼저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볼게요. 일단은 괜찮다는 느낌부터 받습니다. 주행 질감 괜찮고요. 가속 페달을 3분의 1 정도만 전개하는 분들에게는 이 차가 잘 나간다 라는 느낌마저 들 거예요. 근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여기서부터 많은 리뷰어들이 말한 많은 아쉬움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여기저기 언급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좋았던 첫인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엔진 소리가 G70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보다 더 큰 소리가 나면서 여기서 반전! 차가 안 나가요. 엔진은 왕! 왕! 이러는데 운전석에서 듣는 체감 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속도는 60이에요. 아니다. 60도 아니다. 55에서 56쯤으로 60으로 향하고 있어요. 비유해보자면 달리려고 맘먹었는데 조수석에 앉은 잔소리 심한 언니가 야 달리면 위험하다고 오른팔을 계속 치면서 어머 야 위험해 막 이러면서 말리는 느낌? 남자분들한테 딱 와닿을 비유가 없나? 조금 뭐 액티브한 거 하려고 하면 엄마들이 야 위험해 하지마 야 너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시잖아요. 딱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이게 도심 주행하다가 주황 불일 때 무조건 멈추는 게 최고는 아니잖아요. 사실 융통성 있게 노란불이어도 교통 흐름상 가져야 할 각이 있는데 그때 가속 페달을 길게 밟으면 엔진 소리만 천둥 같고 차가 안 나가서 답답해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면 노란불일 때 무조건 멈추게 됩니다. 저 스트레스, 답답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멈췄다가 초록불일 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노란불일 때 진입했다가 사고날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차입니다. 예상 수명 플러스 5년? 변속기가 아무래도 6단이 들어가서 7단, 8단에 익숙하신 분들은 변속 입감이 길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주행하다 느낀 게 6단이라도
빠릿빠릿하게 세팅해 놓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놓은 걸까? 연비를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소나타 타보시고 주행이 구리다 라고 느끼게 되는 데에는 엇박자 느낌의 변속기 타이밍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소나타보다 훨씬 마력이 낮은 K3에서도 못 느껴본 되게 낯선 느낌이라서 그런데, 근데 계속 이걸로 타보면 낯선 느낌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익숙한 그런 오묘한 느낌이에요. 바로 딱 다른 차 에코모드 느낌입니다. 현대차 회장님이 알뜰살뜰 돈 모아서 소나타 산 저 같은 직장인들을 위해 연비 잘 나와서 돈 아끼라고 컴포트 모드라고 적어놓고 강제 에코 모드 세팅해준 꼴인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뭔가 지나친 배려입니다. 주행 재미까지 포기하면서 돈 아끼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펀드라이빙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요. 그냥 딴 데서 아낄게요. 커피 좀 덜 마시고 화장품 좀 싼 거 쓰고 그럴게요 제발. 근데 길들이기란 용어 들어보셨죠? 길들이기 하면은 많이 나아져요. 여기서 반전. 길들이기 하면 보통 차를 길들이는 걸 뜻하는데 이번 컴포트 모드 길들이기는 내 자신을 차에 길을 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스포츠 모드로 하면 드디어 다른 차의 컴포트 모드 세팅으로 달리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면 드디어 가속도 2.0 자연 흡기 엔진답게 되고 변속도 속 터지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날 때까지, 아니다, 이 차 팔 때까지 계속 스포츠 모드 거로 달릴 거예요. 일상 주행도 이미 스포츠 모드로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형 소나타의 모드는 다른 차 모드 한 단계씩 내려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다른 차 스포츠 모드가 없는 게 아쉽죠? 안 쓰는 거랑 못 쓰는 거랑은 차이가 크잖아요. 그냥 모드 이름을 지금 에코를 에코 짱짱, 컴포트는 에코, 스포츠를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넣어줬으면 끔찍하게 까일 일도 없고 좋았을 텐데. 불쌍한 소나타. 자, 이 모드로 급가속을 해보면요. 나쁘지 않죠? 고속까지 쭉 밟아볼게요. 딱 2.0 자연 흡기 엔진답게 무난하고 좋아요. 차선 변경도 슝 괜찮고요. 메모하세요. 신형 소나타에서만큼은 스포츠 모드로 달려야 몸과 마음이 컴포트해진다. 서스펜션은 그랜저 편에서 단단함과 물렁함의 애매모호한 경계라고 했었는데요. 이 소나타는 이제 애매모호한 경계를 넘어서 단단한 쪽으로 왔네요. 승차감이 물렁하지 않고 이야, 하체 잘 잡아주면서 괜찮은데요? 앞에서 안 좋은 뉘앙스로 얘기했던 건 출력과 변속에 대한 이야기였지 주행 질감 전체가 별로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새로운 플랫폼 덕분인지 주행 질감이 되게 괜찮고 서스가 쫄깃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세팅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랜저 풀체인지가 나올 텐데요. 그랜저 풀체인지 나오면 또 한 번 IG에 이어서 대박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기대가 되네요. 오늘 집 가서 현대차 주식 좀 사놔야 하나? 근데 이미 3전에 물린 게 몇백이라 에휴. C타입 MDPS가 들어갔는데요. 조금 개선이 되었나? 조용한 응답성이 많이 개선돼서 이제 이질감이 그닥 안 느껴져요. 느낌상 그랜저 C MDPS보다도 개선된 느낌입니다. 이러면 전문가라고 욕먹겠나? 근데 어떡해요. 랜선 전문가인 건 맞는데. 저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 얘기하는 일반인입니다. 찾아보니까 전후륜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개선시켜서 조향 응답성을 강화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션이구미의 이지한 용어 설명.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란 한마디로 서스펜션의 운동을 결정하는 입체적 구조를 얘기합니다. 엔진 소리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다니면 큰 소리 안 나는데요. 급가속을 하면 둔탁하고 크게 들려요. 평소에는 조금 거슬리는데요.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은 날 같이 예민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진짜 거슬려서 스팀 받아요. 윗집 할머니네 손자들 와서 숨바꼭질 할 때 나는 그 층간소음? 거의 그 급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지 데시벨로 재드릴게요. 깊게 밟아봅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브레이크 많이 괜찮아졌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야 슥 점점꾹 이 느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번 신형 소나타는 살짝만 밟아도 슥 딱 이 느낌으로 멈추거든요. 초반 응답력을 괜찮게 가져가면서도 예전 몇몇 차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던 지나친 초반 올인 답력을 개선한 게 느껴집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즈랑 후륜 브레이크 캘리퍼, 실린더 사이즈를 확대한 걸 보면 브레이크에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후반부 담력이 조금 더 확실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성능 브레이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건 파노라마 선루프 넣었는데도 브레이크 느낌이 괜찮으니까 파서너 안 넣으신 분들은 더 좋게 느껴질 거예요. 애가 코너링도 은근 괜찮게 돌거든요. 롤링이 당연히 있긴 한데요. 패밀리가 치고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줘요. 근데 이건 시간 지나면 꼬불꼬불한 데 찾아서 따로 촬영해 볼게요. 유튜브 각 너무 한 번에 뽑으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슝, 코너링 아주 좋습니다. 오. ISG 기능이 똑똑하게 바로바로 잘 작동해줘요. 그런데 ISG 기능이 작동이 안 될 때 정차 중에 진동과 함께 잡소리가 나는데 그게 좀 커요. 대시보드 쪽에서 올라오는데 덜덜덜덜 느껴지시나요? 꼭 이런 소리는 블루엔즈 가거나 이런 거 촬영할 땐 또 잘 안 들려요. 머피의 법칙. 풍절음이 90부터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120 이상부터는 풍절음 그 본연의 소리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속도로가 제한속도가 110이라서 110일 때 풍절음 소리밖에 전달을 못 해드리는데 제가 딴 데서 120 이상 밟아봤거든요. 근데 고속에서의 풍절음이 조금 심하게 나긴 해요. 내가 바람이 되고 바람이 내가 되는 무라일체. 아마 페이스리프트 때 개선될 것 같아요. 꼭 페이스리프트 때 막 이중참 어쩌고저쩌고 막 뭐 넣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개선될 것 같긴 한데 저같이 출시하자마자 산 사람들은 이럴 땐 뭐다? 이번 신형 소나타의 장점 중 하나인 반자율 주행 보여드릴게요. HDA 기능이라고 해서 Highway Driving Assist, 즉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요. 고속도로 본선에서 차간 거리와 차선 유지를 통합적으로 제어하고 내비로부터 주행 중인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 정보를 받아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딱지 뗄 일 없겠죠? 130으로 달리다가 T맵 소리 띵띵 들리면 100에서 300m 전에서 막 끼익 맞추던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그리고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이 똑똑이 삼총사를 켜놓으면 고속도로에서 스무스하게 자기가 알아서 술술 갑니다. 차선 유지도 잘하고 좌우 사이드 미러의 간격이 아주 비슷해요. 중앙을 잘 맞춰서 달리는데요.
제가 저번에 춘천 고속도로 달릴 때 이 기능 켜고 다녀왔는데 중앙 되게 잘 맞아요. 졸음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졸음 많으신 분들이 특징이 고속도로만 오면 그렇게 졸아요. 그래서 오래 못 달리고 휴게소란 휴게소는 다 쉬고 졸음 쉼터도 다 쉬고 그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졸았을 때 차선 이탈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최고 장점이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졸음 많으신 분들, 졸음 깨려고 운전 중에 위험하게 막 졸음법 찾고 그러잖아요. 어디다 뒀지? 막 이러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근데 이제 이 기능 딱 켜놓고 차가 알아서 좀 스무스하게 가니까 졸음이 온다 싶을 때 여유롭게 졸을 건 찾아서 씹으면서 허벅지 꼬집으셔서 얼른 깨면 되겠죠? 그러나 졸음 상태로 이 기능만 믿고 아예 자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기능은 어디까지나 반자율주행이니까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요. 짜잔! 잘 갑니다. 와! 그래도 손을 대줘야겠죠? 한 줄평.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는 바로 이 차. 조금 더 보태서 강제로 모범 운전수 만들어주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빠라바라바라밤 이런 경적 울리면서 칼치기 하면서 다니는 레카 아저씨들도 2차 컴포트 모드로 한 달 타면 모범 운전수 됩니다. 누가 타면 좋을까요? 첫 번째, 출퇴근용, 데이트용, 똑똑한 차를 원하시는 분. 두 번째, 고속도로, 장거리 많이 다니시는 분. 세 번째, 가속 페달 깊게 안 밟으시는 분. 현대차에게 영상 편지 써볼게요. 스마트 트림을 상품 개선을 좀 해서 2천만 원대로 충분히 신형 소나타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스마트 트림은 에어컨 수동에 10.25인치 맵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심한데 진짜 구미가 안 당긴다고요. 이상입니다. 삼행시! 소나타는 나뿐만 아니라 5월 한 달간 10,000명이 넘게 선택한 차니까 타인의 말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구매 예정인 분들은 시승차라도 타보고 직접 느껴보세요. 시승할 때 스포츠 모드로 하세요. 꼭! 인터넷에서 차는 일단 잘 달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하고 연비 위주 세팅으로 나온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한테 뭘 바라는 거냐 이러는 분들하고 탕수육 찍먹파와 부먹파 같이 많이들 논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돈 주고 산 일반인 오너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주행 부분에서 답답한 건 분명한데 신기하게도 은근히 만족감이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하죠. 최신 전자기기 하나 들인 느낌이에요. 무지 비싼 최신 아이맥 프로 샀을 때 느낌이랄까요? 저는 델 노트북밖에 못 써봐서 많은 리뷰어분들이 1.6 터보 기다려라 하시는데 터보 모델 나오면 보통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가격대면 재고 할인 들어가는 19년식 가팅어를? 어차피 펀드라이빙 원하시는 분들은 소나타 생각도 안 하시고 아방스, 벨 앤 스팅어 2.0 깡통 등 많은 선택지 중 하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중형 패밀리 세단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2.0 소나타랑 K5 페이스리프트 되는 거 기다려서 꼼꼼히 비교해보고 좋은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쏘가리, 나비, 타조. 여기는 과천 서울랜드? 하지 말자. 이상하다. 생각이 안 나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